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면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 팁과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 전에 우선 제가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약간의 코맹맹이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일 먼저 사조서, 그 다음에 인적성, 그리고 정보과 전화, 그리고 면접 중에서도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학원과 면접 스터디 비교, 그리고 다른 스터디와 함께하는 교류 면접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사서, 즉 사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사조서를 준비를 할 때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상 질문을 다 써놓고 그에 따른 답변들을 좀 간략하게 다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하고 처음 써보는 사전조사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는데 다행히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제 기존에 중경이 이미 들어가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전 질문들을, 예상 질문들을 좀 미리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친구보다도 이제 저는 학원에서 특강을 많이 해주는데 그러니까 사조서 특강이라고 무료로 많이 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접 학원들 사이트를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서 이제 다 신청을 해서 웬만하면 최대한 많이 특강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애초에 이제 면접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이제 면접 스터디로만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한 상태여서 과연 다른 면접 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대비시키는지 제 나름대로의 이제 사전 조사가 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원들에서 받아온 그런 사전조사서 자료들과 그리고 다행히 친구들이 제공해준 그런 예상 질문들을 합쳐서 제가 최대한 많이 준비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조서가 페이지 수가 지금 거의 36페이지에 다다르는데, 이렇게 한 페이지에 뭐 두세 개를 적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에서 제가 좀 답변을 간략간략하게 적거나 아니면은 좀 중요한 이런 책임감을 발휘했던 경험처럼 정말 빈출되거나 혹은 정말 개별 면접에 가서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혼자서 이제 키워드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는, 스스로 이제 그 내용을 외우고 리마인드하는 형식으로 좀 살짝씩은 암기를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사실 이 부분에는 제 개인적인 사례도 좀 녹아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 다 세세히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하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그냥 정말 간단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써서 답변을 점점 혼자 써보거나 간략하게 써서 외워서 갔다 이렇게 알아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사전조사서를 작성을 할 때 어디서 작성을 했냐면 저는 서울청 기준으로 우선 말씀을 드려보자면 서울청은 인적성 시험을 보는 날 같이 사전조사서를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남부청 같은 경우에는 그 인적성 시험 날이 아니라 면접 날, 네, 사조서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마다 사전조사서를 쓰는 방식이나 이제 쓰는 날, 그리고 그 진행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하시는 청별로 꼼꼼하게 미리 체크를 해 두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사조서 같은 경우 이제 인적성 시험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맨 먼저 순서로 사전조사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인적성 시험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조서 같은 경우는 A4 용지 한 장에 좀 넓은 간격으로 줄이 많이 있었고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 추천하시는 것으로는 그 내용들을 다 쓰는 것이 좋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평소에 경찰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이제 생각을 해왔고 얼마나 이제 사전조사서를 위해서 좀 정성을 내가 많이 들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사조서를 이제 한바탕, 그러니까 A4 용지 한 바닥을 다 채워서 써서 냈고, 실제로 이제 제가 뒷자리여서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꼼꼼히까지는 아니고 슬쩍 볼 수 있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써서 내시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쓰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전조사서를 쓰실 때, 그러니까 질문을 받아보시고, 쓰기 어려운 주제라 하더라도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분량을 다 채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조서 같은 경우에는 서울점 기준 20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20분이라는 게 굉장히 짧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미리 사전조사서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더라면 정말 그 A4 용지 한 면을 다 채우지도 못할 수 있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준비해간 미리 답변을 써봤던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떨리고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이렇게 이쁘게 써지지 않고 되게 느릿느릿하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필기시험 보듯이 그렇게 심적 부담까지 가지실 필요는 없고, 사전조사서는 말 그대로 그냥 사전조사하는 그러한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정답을 강요하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경찰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좀 정리해 나간 게 있으시다면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조사서의 내용을 반드시 개별 면접에서 물어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전조사서의 내용과 이제 자기소개의 내용이 좀 같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질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조서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았지만, 저를 제외한 이제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사조서에 관한 질문을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사조서를 작성한 뒤에 이제 복귀해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복귀하는 팁을 좀 알려드리면, 이제 사조서를 작성하고 인적성 시험을 보고 나온 뒤에 복귀를 하려면 되게 내가 어떻게 썼는지 디테일한 것들은 막 많이 까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조서 시간이 끝나고 인적성 시험이 시작되기 전 이제 쉬는 시간이 좀 넉넉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제가 사조서에 썼던 내용들을 빠짐없이 빼곡하게 적어서 나왔습니다. 제 수험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고, 다른 많은 학생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따라한 거라서 네, 어떤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마치 이제 수능 시험에 가서 자기 수험표 뒤에 그 가채점 하듯이 자기 정답 적어 오듯이 그런 식으로 저는 적어서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복기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조서 같은 경우에는 20분이 주어지는데 미리 생각을 해 가지 않으면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다. A4 한 면을 최대한 다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글씨도 최대한 정갈하고 예쁘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문단 같은 것도 잘 구분해서 써주시면 읽으시는 면접관님께서 읽으시는데 가독성이 좀 올라가게 그런 점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질문 같은 거를 이제 사조서 특강 등에서 받아오셔서 미리 한번 쓰고 외워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인적성 시험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적성 시험은 말을 줄여서 그렇지 이제 인성시험과 적성시험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면 먼저 사전조사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정 기준, 사전조사서를 작성한 뒤에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인성시험, 그 다음에 적성시험을 보게 됩니다. 인성시험은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심리 테스트처럼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1초 만에 답이 나오는 그러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거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실제로 이것에서 좀 진실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나오는 것으로 된다면 약간 그러니까 면접 볼 때 보고가 올라간다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질문이 있다면 동일한 답변으로 기억을 좀 해두었다가 그렇게 답을 찍으시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진실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1초 만에 답을 이제 좀 내시면서 빠르게 이제 신속하게 풀어내신다면 시간 내에 정말 문제없이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찰은 굉장히 어떤 상황에서 뭐 겁을 많이 내는 편인가 이런 질문도 많았던 것 같고, 굉장히 경찰 이념이나 경찰 정신에 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 이런 것에 관한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인성적인 부분이나 평소에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최대한 정직하게 표현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적성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가 기출문제는 절대 아니고 약간 이런 식의 유형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공기업 NCS나 이제 삼성 사트 와 같은 뭐랄까요? 약간 퍼즐 맞추기, 도형 맞추기 혹은 단어 배열 위주로 있었던 것 같고 짧은 비문학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몽타주 찾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얼굴을 이제 되게 분장을 많이 시켜놓고 이 사람을 찾아라, 동일 인물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되게 머리를 두뇌 회전이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 때부터인지 저희 전기수부터인지 여튼 되게 최근에 바뀐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막 엄청 못 푸실 만한 그런 수준은 절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엄청 엄청 쉽다까지는 아니지만 시험장에 가셔서 그냥 굉장히 머리 짜면서 잘 풀어보시면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사위 맞추기 막 이런 식으로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것도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최대한 다방면으로 또는 다각면에 있어서 사람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성 시험을 따로 막 문제집까지 풀어서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인적성을 준비할 때쯤이면 이제 면접도 대비를 슬슬 할 시기라서 막 문제집까지 막 풀실 필요는 없겠지만 정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삼성 사트 문제에서 그 맨 앞부분 약간 비슷한 단어 찾기, 단어 규칙 찾기, 혹은 뭐 주사위 그 모양 맞추기, 도형 관련해서 좀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그냥 트레이닝식으로만 가볍게 풀고 가시면은 조금 도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적성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그 시험 환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대형도 이제 필기시험과 비슷하게 이제 한 교실에 거의 20명에서 25명이 한 번에 시험을 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OMR 체크하고 컴사 가져가셔서 하라는 대로 마킹 잘 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도 충분히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하지 않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인적성 준비를 굳이 하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인성 시험에서는 최대한 진실되게 정직하게 일관되게 답을 체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적성에서는 최대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시라.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기도 했지만 어떤 학생들은 이제 차마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몇 문제를 못 풀었다고 떨어지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풀면 좀 적성 검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복과 전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원조사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인적성을 보고 난 이후나 이제 이전에 미리 정복과에서 전화가 옵니다. 수험생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적어낸 그러한 자기소개서나 이제 인적사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디테일하게 여쭤봅니다. 가족들의 신상 정보부터 해서 이제 교우 관계나 여러분들의 자산이나 부동산 뭐 이런 현황까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이 사람이 정말 진실되게 얘기를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과에서 전화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최대한 정직하게 예의 바르게 정보과 직원분들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에 좀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화 예절입니다. 정보과 전화는 사실상 이제 수험생과 이제 현직 간의 전화이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제 미래의 선배가 되실 수 있는 분과의 첫 통화이기 때문에 저의 첫인상을 좀 좋게 남길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던 좀 조용한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셔서 최대한 또박또박 말씀을 잘 드리고 밝은 목소리로 그리고 인사 예절 철저히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자세하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적어내시는 그러한 인적사항과 관련해서 좀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시라는 말씀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혹은 내가 소명할 것이 있다면, 뭐 가벼운 전과가 있다든지, 혹은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미리 좀 고심을 해 두시다가 전화가 오시고 여쭤보시면 이제 대답을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우 관계에 대해서 두 명을 여쭤보십니다. 사실 이제 서류에서는 이제 교우 관계를 적으라는 칸이 이제는 빼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화에서는 추가적으로 여쭤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또는 이제 평소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 두 명을 미리 이제 기억을 해 두셨다가 혹시 친한 친구 이렇게 두 명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 하면은 잘 말씀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모과 전화도 굉장히 걱정을 저도 많이 했고, 과연 어떻게 올 것인지, 그러니까 처음 받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답변을 잘 해야 되나, 혹시나 여기서 책 잡히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에 대한 첫인상이 나쁘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실제로 이제 치안산업박람회를 갔는데, 입장을 하자마자 전화가 오셔서 재빨리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제 좀 사람이 없는 빈 공터에서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전화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각자 지원하셨던 그런 지역 번호라든지, 혹은 저희 서울청 교육계 같은 경우에는 02 땡땡땡 뭐 이렇게 번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호를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가시면 굉장히 빨리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를 잘 기억을 해두었다가 그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참고로 전화를 한 번 못 받았다고 해서 바로 큰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치안산업 박람회 가서 티켓을 끊고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두어 차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정말 친절하시게도 그 제 문자로 서울청 뭐 교육입니다 하면서 제가 잠시 뒤에 전화를 할 테니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전화 못 받았다고,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문자가 안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추후에 또 이제 연락이 올 테니까 그 전화를 얌전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사람 간의 대화이고, 그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그 하나의 스텝일 뿐이니까 침착하게 예의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이제 개별 면접이랑 이제 집단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희 경찰 면접은 개별 면접과 이제 집단 면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별 면접은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1대4로 이제 면접관님 4분이 계시고 저 한 명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개별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대4로 면접관님들 이제 4분과 저희 수험생 4명이 들어가서 집단 면접을 보았습니다. 저희 서울청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개별 면접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리고 장단점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 빅5 질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한 5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그리고 지원 동기 그 2개 정도는 좀 많이 주안점을 두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키는 청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자기소개 해보세요라고 하시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면접 스터디원들도 계속 고치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정도로 좀 심혈을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자기소개만큼은 정말 신경을 써서 준비를 잘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기소개를 이제 보통 1분 정도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30초만 간략하게 해봐라 라는 경우와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합쳐서 1분 동안 말해보아라 라는 그런 변형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전의 자기소개를 준비해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단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장점보다도 단점을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점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되게 많이 쓰시는 경우가 이제 막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해서 뭐 내가 섬세한데 그러니까 완벽주의 하려고 이렇게 너무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게 섬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서 뭐 이런 게 좋은 점으로 또 다가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되게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관 분들은 정말 생소한 답변까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진부한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아 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면접관이었어도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되게 진부한 그러한 누구나 할 것 같은 그런 답변보다도 정말 진실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장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단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단점이라고 해서 정말 거창한 게 아니라 좀 일상생활에서 뭐 내가 뭐 표정이 좀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 표정에서 뭔가 막 많이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난 이러한 소소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한 곳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단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제 막 장단점을 업무와 엮이면 물론 좋겠지만, 굳이 막 업무와 엮여서 짜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나 장단점 같은 경우를 쓰실 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금 더 진정성을 담아서 작성을 해보시면 좀 더 면접관님들에게도 와닿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실제로 면접장에서 그 면접관님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느꼈던 점에서 비롯된 건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저는 전공이 이제 경찰과 관련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께서는 이 전공을 가지고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었는데 너는 경찰에 왜 지원을 하게 되었니? 이게 즉 지원 동기거든요. 근데 지원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모든 수험생들이 기계적으로 준비된 답변만 하니까 이 지원 동기라는 말을 최대한 안 쓰시고 그러니까 돌려서 물어보시려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느꼈던 게, 이러한 뭐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처럼 딱 정형화된 답변을 듣고 싶지 않아 하시는구나. 최대한 자연스러운 진정성이 묻어난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가 질문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느꼈던 이러한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진정성 있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답변을 준비해 가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 앞에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서울청 기본 정보를 좀 정리를 많이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기본적인 서울경찰청장님 이제 성함이나 서울경찰서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슬로건은 무엇인지 이 정도만 간략하게 알고 가셔도 조금 마음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으셨겠지만 이러한 기본 정보를 알고 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서울청이든 어느 청이든 내가 정말 그 지방청에 정말 관심이 있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직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정보는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 정리를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경험 정리가 제 좀 많이 사적인 것이 많이 적혀 있어서 지금 안타깝게 이제 화면으로는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 엑셀 파일에다가 경험 정리를 싹 해갔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후회했던 경험, 내가 성취했던 이 경험, 책임감을 발휘했던 경험, 사명감을 발휘했던 경험, 혹은 이제 어떤 인턴 경험, 혹은 봉사활동 경험, 사회생활 경험, 학교생활 경험, 이런 식으로 내 경험 질문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경험 정리를 해 가신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개별 면접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답변을 하실 수 있거니와, 그 답변을 하는 도중에도 내가 이러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걸 활용해 볼까 하는, 그렇게 잘 떠오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보여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써드린다면 막 거창한 거는 아닌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경험 질문이 있고, 이제 경력 있죠? 그래서 이 경험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은데, 예를 들면 뭐 후회했던 경험, 내가 가장 기뻤던 경험, 뭐 내가 성취감을 얻었던 경험, 뭐 아니면 내가 사명감을 발휘했던 경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적어서 옆에 이제 쫙쫙쫙 다 써가는 거예요. 엑셀 파일에 정리를 하게 되면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 경력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경력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인턴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
또는 이제 학교 생활에서 어떤 뭐 간부 생활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써서 정리를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개별 면접에 이런 거 정리된 거 하나 없이 그냥 정말 이렇게 백지 상태로 가는 것보다도 머릿속에 이것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대답하는데 그 경험을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집단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전 주제와 최신 주제로 나눠서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고전 주제라고 하면 이제 이제껏 역대 이제 경찰 면접에서 정말 항상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나왔던 그러한 고전적인 주제와 그리고 최신에 도입된 각종 법률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최신에 발생한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들에 대한 그런 주제를 말합니다. 고전 주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사형제 찬반 또는 뭐 CCTV 찬반 뭐 아동학대, 가정폭력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최신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23년 2차 기준으로는 되게 그 이상동기 범죄나 각종 스토킹 범죄 이런 것들이 최신 주제로 많이 다뤄져서 이런 주제별로 좀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주제별로 묶어서 그 자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짜뉴스 처벌법과 이제 챗 GPT 그리고 청렴성에 관한 그런 자료들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서 찬반을 좀 나눠서 자료 조사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해결 방안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주제별로 한 3-4개 정도를 주제별로 묶어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MG조폭, 사이버 레카, 그리고 이제 마약, 전세 사기, 뭐 법집행이 우선이냐, 서비스가 우선이냐, 성과주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상 공개, 그리고 조직 개편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다 이렇게 준비를 주제별로 나누어서 이제 좀 자료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자료 조사를 혼자 하는 거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 주제가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혼자서 이제 하시는 것보다도 면접 스터디원들과 함께 면접 스터디원들과 함께 자료 조사를 해와서 그것들을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면접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이 4개의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자. 올 때마다 4개씩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것에 대해서 내가 자료 조사를 해와서 실제로 내가 집단 면접을 에서 말을 하듯이 그러니까 발언을 하듯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된 것을 이렇게 자료를 말을 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내 자료조사에는 없었던 건데 되게 신박하다 괜찮은 아이디어다 라고 하면은 여기 이게 더 추가로 적는 그런 식으로 저는 자료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신 면접 경향을 보면 굉장히 그 면접 이런 자료조사를 한 게 이제 무색해질 만큼 기존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것보다도 최신 경향 그러니까 최신 경찰 뉴스 관련해서 주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럼 이제 기출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최신 뉴스에만 매달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기출이나 빈출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 최신 뉴스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것들이 있고 해결 방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찰이 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이 사실 정형화되어 있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주제로 많이 면접 경향이 나온다고 할지언정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빈출 주제에 관해서는 면접 스터디원들과 함께 자료 조사를 꼭 해보시고 이거를 입에 좀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신 뉴스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언급이 나와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최신 뉴스나 이제 시사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실상 이런 기출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에 저는 80% 시간을 쏟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중요도는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런 기출 지문이 중요도가 20%라고 한다면 최신 뉴스가 거의 80%는 중요하다. 특히나 면접 들어가는 당일날 아침 뉴스까지 챙겨보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밖에서 많이 알 수 없는 최신의 것을 이렇게 주제로 던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제 최신 뉴스를 많이 보시길 바라는데 사실상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러한 각종 언론사에서 나오는 뉴스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네이버에 가서 굳이 경찰이라고 쳐도 나오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경찰청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면 뭐 카드 뉴스나 이제 각종 기사가 블로그 게시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무슨 탐정 블로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경찰 뉴스 관련해서 쫙 모아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마다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는 딱 폰 배경에 딱 깔아놓고 거의 매일매일 들어가서 보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탐정 블로그나 이제 경찰청 공식 블로그에 가시면 최신 뉴스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접 학원이냐 면접 스터디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면접 학원과 면접 스터디를 모두 이제 경험을 하고 좀 듣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간략하게 제 사견을 담아서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초시 분이시라면 혹은 다른 기타 기업에 관해서 이제 면접 경력이 없다, 면접 경험이 없으신 완전 생 초시이신 분들은 면접학원을 한 번쯤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분들께서도 실제로 면접학원에 가셔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기도 하고 확실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나에게 아무런 자료가 내 손에 없다라고 하시면 면접 학원에서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존에 일을 해서 면접 경험이 있고 다른 기업에서 면접을 한번 연습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변에 현직 친구들이 있어서 면접 자료들을 많이 구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면접 스터디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번에 면접 스터디만 진행을 하고 면접 학원은 가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 각종 인턴이나 이러한 기업에서 지금 조금씩 이제 면접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웬만한 조별 과제에서는 발표를 많이 도맡아 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면접 학원이나 스피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면접에서 필요한 에티켓이나 발성 연습 이런 것들을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트레이닝은 필요하지 않고 그 시간을 보다 이제 자료조사나 제 개인 정비 시간으로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면접 학원은 과감히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면접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6명 중에 4명이 최불자였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께도 도움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원에 가서 받는 자료들도 좋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면접 스터디에 갔더니 오히려 다양한 학원들의 자료를 많이 받아볼 수 있어서 저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면접 스터디에 가서도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굉장히 충분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스터디에서도 제가 제 스스로를 이제 셀프캠에서 이제 촬영을 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도 많이 스스로 검토도 많이 하고 면접 스터디원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서 제 자세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새로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저도 이렇게 고칠 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면접 경험이 없으신 면접이 어려우신 분들은 면접 학원에 가셔서 좀 더 전문적인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난 면접에나 이제 말하는 거에 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면접 스터디도 정말 합격하기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류 면접 관련해서 교류 면접이란 일단 이제 면접 스터디와 다른 면접 스터디가 서로 섞여서 함께 새로운 피드백을 받아보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면접 스터디원들끼리 이제 이루어진 건데, 이런 것을 교류 면접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사실 면접 스터디원들끼리만 피드백을 주고받게 되다 보면, 사실 이 피드백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받았던 피드백을 또 받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체되어 있다 싶을 때 교류 면접을 좀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의 새로운 답변도 들어보고, 저에 대한 이제 새로운 피드백도 받아보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교류 면접에서 만났던 분들을 중경에 가서도 다 인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그 면접 스터디원들이 잘, 협조를 해주신다면, 교류 면접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로써 이제 사전조사서나 인적성, 그리고 각종 면접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짧게나마 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음, 휴식 시간에, 그러니까 집에 와서 휴식 시간에 이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충분히 더 길게 많은 설명을 못 해드려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시간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좀 많은 것을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면접에 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얼마든지 제가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에 독감이 다시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따뜻하게 많이 입고 다니시고 따뜻한 거 많이 마시시고 이 24년 1차 이제 공고가 나왔는데 조금만 더 힘내셔서 우리 나중에 졸업식 때 중경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세요. 가보겠습니다.